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 본 이야기 그리고 사주 공부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호포노포노 하는 사람이 사주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뭐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하게 됐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듣다가 그 사주 선생님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되게 유쾌하게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황된 소리로 사람을 이제 불안하게 하거나 이렇게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데이터를 읽는다는 그런 마인드로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담백해서 괜찮으신 것 같다 하고 보게 됐는데, 나중에 그분 유튜브를 보니까 과거에 본 것들이 꽤 많이 거의 꽤가 아니라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역시 좀 한결같으신 것 같아서 그분과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사주를 처음 보다 보니까 뭘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조금 엉성하게 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사주를 처음 본다, 잘 모르는데 말해달라 이런 식의 질문을 했는데도 당황하시지 않으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되게 조화롭다, 조화로운 사주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말로 사주 공부하면 잘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는 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실 거라는 이야기 같은 거라던가, 뭐 이제 형제에 있었던 일이라던가 이런 걸 그러니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좀 약간 놀란 면도 있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제가 이런 거 되게 신기하면 네가 더 신기하다고 이러는데, 물론 제 운이티도 되게 신기하긴 하지만 그런 게 글자에 나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이런 걸 데이터화했으니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운이피디의 목소리에 의존해서 정보를 듣지만 그런 거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운이피디가 말해주는 거 아니면 못 듣거든요. 이거를 내가 어디서 알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요. 저 안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거는 뭔가 되게 5,000년 동안 축적되어 온 통계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신뢰는 조금 할 수 있는 건가 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남편에 대한 진로도 물어보고, 저 또 이제 재미삼아 저희 자녀들에 대한 방향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자녀들 성격이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다 보니, 이게 내가 가지고 태어난 데이터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이구나. 이제 사주는 말 그대로 생년월일 시 8글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진 않잖아요, 글자가.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글자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내가 태어날 때 마치 나에게 딸린 짐들처럼 가지고 온 기억들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미션? 숙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온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스스로 난 왜 이럴까? 라는 이런 고민, 풀리지 않는 의문,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신경 쓰고 내가 뭘 했는지 잘못했는가 눈치를 보고, 왜 그럴까? 나는 내가 왜 어떤 부분이 이상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몰아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사주 공부를 하면서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구나. 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걸 뭐 어떡해.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불필요한 자책을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해.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물론 그 타고난 기억도 정화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그 타고난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면에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사주 공부를 하는데 사주 공부를 책으로도 하고 이제 온라인 강의, 제가 이제 사주를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런 온라인 강의를 12강좌를 열흘 만에 다 듣고 책도 몇 번씩 막 읽고 막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주 공부한 날은 계속 꿈에서도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꿈에서도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의문을 계속 꿈에서도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운이피디가 굉장히 이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나의 정화에 보탬이 되겠구나, 방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굉장히 초보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사주라는 게 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태어난 데이터의 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 모양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타원형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이분의 어떤 기억들을 더 집중적으로 정화하면 좋을지를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정화를 해서 그분의 데이터가 얼만큼 지워지고 그분의 뭐 인생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건 되게 오만한 생각이지만 제가 여태까지 정화해왔던 패턴으로는 그냥 정화를 하는 것보다 정확한 기억의 위치, 정확한 기억의 정확한 기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정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게 정화의 효율이 되게 높았어요. 저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이런 사주를 정확하게 보면 이게 보니까 사주도 되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불명확한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서 사주 보고 왔다는 얘기 하면 다 틀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주에 대한 신빙성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이거를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리셋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통째로 정화를 하면 뭔가 더 막혔던 것들이 더 빨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크레인으로 내가 정화를 했다면 이걸 함으로써 포크레인보다 더 많이 퍼내는 게 뭐가 있죠? 뽑아내는 거 막 이렇게 기름 뽑아내듯이 쫙쫙쫙 이렇게 지하에서 뽑아내고 이런 것처럼 좀 더 획기적인 정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선정화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연초에 내가 그 올해에 일어날 데이터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정화를 하면 그 에너지들이 나에게 충격을 주는 것들을 분산한다거나,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에너지들이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정화를 통해서 신성이 그것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사주를 믿는 건가? 그러면 뭐 인생이 뭐 정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사람들의 뭐 인간의 의지는 없나? 뭐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사주를 믿어서 내가 인생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견해는 아니고요. 사주는 정화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다 라는 게 저의 견해고요. 그리고 인생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그 우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오니피리만 도서관에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오니피리가 알고 있는 것에 내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정화를 우한회가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과학책이나 심리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지만 그런 데서도 보면 내가 서점에서 수많은 책 중에 어떤 A라는 책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행동이 내가
저 책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거보다 그 이전에 이미 내 뇌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창에 띄우는 컴퓨터에 아이콘이 있고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이 딱 뜨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데이터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내 뇌에서 어떤 것을 딱 건드리면 그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사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환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모두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영감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기억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뿐이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기억이다. 그런데 그 기억을 우리는 정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사주도 정말 강력한 데이터인데 더 강력한 것은 정화다. 절대로 정화하지 않으면 기억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타고난 데이터는 정화하지 않으면 그냥 그 데이터가 계속 재생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칠 수 없는 거죠. 타고난 데이터를 지우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가 정화를 함으로써 그 사주 안의 데이터에서도 되게 적절하게 항상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나에게 가장 최선의 상태로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주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정화를 많이 해서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나의 꼴조차도 정화로서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매 순간 정화해야 한다는 걸 통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사주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제가 요즘 아무래도 거의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사주 공부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사주를 봐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로지 저의 공부는 정화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사주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냥 저 혼자 알고 정화를 하는 데만 쓸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화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호오포노포노에서 보면 사주는 기억의 지도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화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느끼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화할 기억을 명확하게 큰 보따리로 찾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나는 일인 거죠. 막연한 우주에 있다가 제 느낌에는 약간 우주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 정화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로하.